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지난 25회 때 출제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60쪽이고요. 오늘 32강 65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작년이죠. 25회 기출문제인데요. 사실 이 세법 문제 16문제가 출시됐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8개 반절 맞기라는 참으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이미 이 앞에서 이 25회 출제 문제도 학습을 했지만 다시 한번 25회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는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에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죠? 양도소득세 물납은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정신고기한 10일 전,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거기 해설 잘 써놨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지문?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틀린 지문인데요. 자, 틀린 지문 읽어보지 말고요.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돼요.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 줄쳐봐요. 여러분, 토지는 물납이 안 되죠.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한 게 뭐냐? 부동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지문 보세요. 해설 틀린 지문이니까 공공사업 둘째 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줄쳐요. 그 채권이라는 것이 공공용지 보상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납은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틀렸죠? 양도소득세 물납은 공공용지 보상 채권이니까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납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거기 3번 해설 볼까요?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격.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에 의한 수납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해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양도소득세는 역시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역시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만 적용된다. 틀렸죠? 분할납부는 역시 예정신고가 되었던 확정신고가 되었던 납부기간 지난 후에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1,900만 원 나왔다. 1천만 원 초과 금액 900만 원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되겠죠. 만약에 4천만 원이라면 2,0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3,6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 1월 20일 날 취득한 건물 3억 원에 취득했네요.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2008년 1월 2008년 1월 20일 날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취득했나요? 3억에 취득했죠. 이것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언제 증여했습니까? 2012년 3월 5일 날짜로 증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이 을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지금 을하고 갑하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러면 이때 배우자끼리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또는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할 때는 10년 통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10년 통산입니다. 그러나 이때 남편이 3억 주고 샀지만 이때 증여 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가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겠죠. 이때 을은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겠지만 증여세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할 때는 2012년 3월 5일 날 증여받았으니까 5년이 경과된 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을은 언제 양도했느냐? 2014년 5월 20일 날 이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2012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2014년 5월 20일 날 양도했으니까 2년 조금 더 갖고 있다가 팔았으니까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갑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 을이 병에게 10억에 매도하였다. 이때 배우자가 10억에 양도했습니다. 이때 10억에 양도했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 누가 양도한 걸로 본다?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자, 이 제목이 뭐냐면요. 갑과 을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그 증여받은 수중자가, 얘는 누굽니까? 증여자가 되겠죠. 얘는 누굽니까? 배우자는 수중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수중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되는데 5년 이내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을이 됩니다. 을이 양도했으니까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모아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내용만 알면 되겠고요. 1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틀렸죠? 을이 되겠고요. 2번 양도소득금의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2008년 1월 20일부터 부인이 양도한 2014년 5월 2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이 보유기간 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 그랬죠?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여러분, 양도가액을 얼로 보는 거냐? 양도가액은 10억이죠. 이게 양도가액은 10억이고요. 취득가액은 얼마로 볼 거냐?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닙니다.
거기 증여 당시에 거기 나왔죠. 시가가 8억이었잖아요. 8억. 증여 당시 시가가 8억. 그러면 부인은 6억 배니까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냈겠죠. 이때 부인의 취득가액은 8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로 한다? 갑이 산 금액 얼마입니까? 3억으로 보는 거 3억. 거기 3번 취득가액은 8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 계산 시 세액을 공제한다. 틀렸습니다. 이때 을이 납부한 이 증여세는 뭘로 인정하느냐?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 중요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증여 당시 8억에 대해서 6억 배니까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낸 거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납부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납부했던, 즉 배우자가 납부했던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5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누가 내느냐?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은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 66번 문제 상당히 사려 깊은 문제가 되겠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역시 65번도 상중하 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66번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67번은 뭐 기본적으로 풀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을이 분명하지 않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겠죠.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등록 접수일 되겠죠.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설이 되겠습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건 뭡니까?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 되겠고 소득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 고실이다. 여러분 정답은 3번이 틀렸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용시는 첫 번째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렇죠? 대금 청산일. 아니면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아니면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수용시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해설 보세요. 중요합니다. 개정됐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금이 공탁법에 의하여 법원 공탁소에다가 공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에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 수용당했으니까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 공탁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소송 판결 확정일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되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뭐가 될까요? 상속 개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출제가 됐고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했는데 역시 한 30년 만에 처음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입니까?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 날 취득하여, 자, 2010년 5월 2일 날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에 등기한 상태로, 그러면 2011년, 12년, 13, 3년이 넘었네요. 3월 20일 날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5월 1일 날 취득한 건물을 2014년 3월 20일 날 양도를 했는데요. 건물에 대한 자료지요.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양도차익. 지금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참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분 안에 이거 풀 수가 없어요. 한번 그래도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분,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안 됐다면, 만약에 양도가액을 모른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내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가액은 실질거래 가격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세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세청은 매감기입니다. 매매사례 가격,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매감기. 양도가액을 모른다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되겠고요.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때는 매, 감, 환, 기가 되겠습니다. 매감환기. 매감환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 당시 매매사례 가격을 얻고 기준시가는 1억이다. 지금 기준시가는 1억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여기 기준시가는 1억이고, 그리고 양도 당시 매매사례 가격은 3억입니다. 요거 3억. 매매사례 가격은 3억이고요. 그리고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2억이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합쳐서 2천만 원.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그 고정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지출이 되겠죠. 자본적 지출은 얼마요? 1억 4천. 자본적 지출 1억 4천. 그리고 양도 비용이 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 참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양도가액을 아는데 취득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환산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3억.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양도가액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니까 매매사례가격이 나왔으니까 3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모르니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인데 알 수가 없는데 요 기준시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거지요.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2억분의 환산하는 겁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1억. 그러면 1억 5천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그죠? 자,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고, 이때 여기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빼야 되겠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얼마를 공제할까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이렇게 지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주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몇 프로입니까? 3%죠. 그죠? 그러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 보세요. 양도 차익이 1억 4,700인가요? 그렇다고 이게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때 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한 금액이 요게 1억 5천 얼마입니까? 300이죠. 요 금액하고요,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비교해서 요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6천입니다. 비교해서 이게 더 크죠. 요 환산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금액보다 금액이 적을 때 뭐보다 자본적 지출과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보다 적을 때는 이렇게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얼마로 계산하느냐? 여기 3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된다? 1억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 뭐냐? 더 적게 내는 거지요. 즉 1억 4천이 여기는 양도차익이 1억 4,700이고 여기는 1억 4천이니까 양도차익이 적어야 세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환산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니까 여기 1억 5,300만 원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보다 이렇게 이 환산한 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을 때는 뭘로? 이게 클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계산해야만이 양도 차익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그 정답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앞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요. 자, 69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외화환산입니다.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그렇죠? 여러분, 양도가액은 수령액이고 필요경비는 지출액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과 제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정답 1번이고 왜 틀렸나 보세요.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이 아니라 몇 년이죠? 5년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3번 미등기 국외 토지는 70%다. 여러분, 국내에서 미등기는 높은 세율 70%를 적용하지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고 미등기를 했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국외산 양도가액은 실질거래 가격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 여러분, 국외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뭘로 한다? 실지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될 때는 그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지만 대부분 실지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70번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니은 맞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영업권은 영업권인데 특정 영업권이어야 되겠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분리되어서 양도하는 것. 즉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영업권은 영업권인데 특정 영업권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영업권은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고정자산과 분리되어서 양도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대상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70번까지 풀었고요. 71번부터 마지막 문제는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